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유TV의 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식 아이유TV 방송은 아니고요. 네, 쉬어가는 코너로 짧게만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옷도 편하게 입고 오셨네요. 예. 그냥 간편하게 네. 왔습니다. 취임 3주년,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관련돼서 또 대국민 연설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인데 크게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네. 그 다음에 한국형 뉴딜, 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재정 조달에 대해서는 좀 부담은 있겠지만 그건 방법은 이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또 할 수도 있고 이 지금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국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예술인들, 그렇죠. 특수고용자들.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는 전 국민이 정말 실업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형 뉴딜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SOC라는 건데, 저는 그닥 그 부분이, 스웨다가 누구냐, 그 정책에 봤을 때 좀 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된 건데, 그럴 특히 수 이제 있을 것 디지털 네.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한 데이터 3법 통과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토목공사식의 뉴딜이 아니라 디지털 SOC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정경련하고 재계에서는 어저께 엄청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국민들 대상으로는 어떤 실업구조, 그러니까 구제 차원에서는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그다음에 또 기업들도 활성화돼야지 경제가 돌아가고 그렇죠.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니까 한국형 뉴딜을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저는 디지털 부분들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 대상으로 노동 부분들 좀 강화를 시키고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정부라든지 뭔가 사업을 하다 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게 맨날 그런 거잖아요. 네네. 일자리 창출 효과 몇천 명 네네. 이러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사업들을 펼쳐지면 네. 그렇게 일자리가 생길 거다. 이런 거 합쳐보면 거의 전 국민의 한 7, 80%는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다 합치면. 네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기업들만 이렇게 배불리게 되는 사업들이 많이 펼쳐진 것 같고요. 네. 그 전국민 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법인 대표지만 1인 사업자다 보니 네네네. 저는 실업급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사업장에 만약에 이제 어찌됐든 여러 가지 운영단으로 문을 닫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현재 상으로는 못 받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환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뉴딜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산업 발전해야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제는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뉴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누구가 뉴딜을 말한 거죠? 예전에? 루즈벨트잖아요. 루즈벨트. 네. 근데 이제 미국 경제공황인데 지금도 네. 이제 전시상 대공황으로 되는 건데 이 뉴딜의 기본은 구제와 부흥과 개혁 조치인데 어떤 이제 구제 부분에서는 긴급지원금도 지금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구제 측면에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흥 부분에서는 좀 더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실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강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예. 그러니까 어제 잠깐 뉴스 듣기로는 그러니까 강조됐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주로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백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사 키트라든지 예. 아니면 뭐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뭐 몇 조를 투입하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하고 뭐 해가지고 올해 10월달 안에 뭔가 신약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루즈벨트가 했던 뉴딜이라는 거는 그 사회보장 제도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빠진 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와 부흥과 개혁 조치가 되는데 이 개혁 조치의 대상이, 이 정책의 대상이 좀 더 전 국민한테 예, 특히 이번에 코로나 시국으로 힘들고 되게 생계가 힘든 국민들을 먼저 좀 더 보살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예산은 필요한 조치지만 우선적 조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은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어저께 메시지에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님이 기초를 담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재원 조달 부분 때문에. 그리고 많은 또 저항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경제 시국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가난 폭탄을 맞은 우리 서민들을 더 수혜자로 해서 개혁 조치가 일어나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고. 예. 지금 또 코로나 얘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봤지만 특히 피해본 업종이 있어요. 업체가. 그렇죠. 그래서 계속 뉴스에도 연일 나왔었는데, 학교가 이제 개학을 안 하면서 학교 급식이 다 전면 중지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교 급식에 그 식재료를 조달하는 농가들, 그 다음에 업체들, 이런 데가 완전 다 지금 올스톱이 되면서 어려워지고, 농촌은 완전 뭐 시금치를 다 갈아엎고 감자를 갈아엎고 이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남부터 시작을 해서 농산물 꾸러미를 가정에 배달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무상급식 그 예산이 원래 지자체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환해서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수 사례가 돼갖고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하고 교육부랑 같이 교육감들 모여갖고 지자체장하고 경기도도 들어갔고요. 8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하겠다. 그게 2,717억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좀 한 부분이 있어요. 농산물 꾸러미 사업 참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우박씨 칼럼을 통해서 좀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 그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 드라마를 좀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나 싶죠? 몰라, 제가 그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드라마. 또 이렇게 촉촉한 또 감성적 드라마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의 어떤 남녀 사랑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역 공동체를, 그러니까 마을의 이야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또 급식 얘기하다 이거 하니까 제가 뜬금없다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칼럼을 쓴 내용들을 처음부터 배경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누가 아픈지, 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누굴 찾아가야 시시콜콜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관심으로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 일상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심하면서 지내는 마을인 거예요. 난 그 마을을 보면서 조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또 이태원 문제로 지금 더 거리두기가 심각해졌는데 적적하면 잠시나마 달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 공동체 복원이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지만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공동체 정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생각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갈수록 공동체 정신이 많이 이제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 급식 관련돼서 기사가 뜬 게 있어요. 이게 2달 전 얘기인데 급식 중단으로 직격탄 맞은 농가 이제 언론 보도가 나는 시민은 착한 소비, 그러니까 이제 사주는 거죠. 야채를 그렇죠. 사주고 농민은 이게 어차피 갈아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장이 안 되는 재료들은. 그래서 그거를 국민이 먼저 나서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민은 납품하지 못한 거를 소외계층한테 기부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뭐 임진왜란이건 동란되건 상당히 국민들이 나서서 금오기 운동도 네. 하고 참 이 국난을 슬기롭게 공동체 정신으로 저는 극복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급식 관련돼서 이런 피해 업체들이 정말 나눔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착한 임대운동도 했고 착한 소비운동, 착한 또 이런 농산물 나눠주기 그렇죠. 운동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들을 비판했냐면 그 교육부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단체들을 이끌어서. 저는 이거는 전남처럼 그냥 교육청이나 지자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부는 좀 더 이 교육 관련된 거나 교육 지금 중단된 거에 대해서 재반의 문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살피는 역할을 해야지 지자체에서 지자체 차원으로 하는 예산 그거를 그 급식업체를 어려움을 도와주겠다 하고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전면화 시킨다. 근데 뭐 전면화도 아니야. 한 8개만 지금 17개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8개만 이제 합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부와 교육부는 이런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사고로 정부 차원에서의 그 구제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농산물 꾸러미는 어차피 이 2,717억이 정부 돈이 아니에요. 그냥 지자체 예산이에요. 네. 지자체 예산을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부가 그 대책을 마련하냐 기자회견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건 아니다. 교육부는 이 학교 급식을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을 통해서 끼니를 해결했던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급식마저 중단이 되니까 끼니도 걸르는 아이들을 구제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 좀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고민을 할 부분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만이 불용된 건 아니잖아요. 무상급식만. 관련된 코로나 때문에 불용된 예산들이 교육청도 있고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빨리 전환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피해 업체나 그다음에 학생들, 학부모들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지자체 한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다 교육부까지 다 이렇게 해갖고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를 교육부 대책인 양 내놓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 다 동의하고요. 네. 사실 이제 교육부가 계속 뭐 온라인 개강부터 해가지고 계약도 늦춰지면서 좀 엄청난 비판을 받고 이러면서 아마 칭찬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 시기에 앞에 정말 연관이 없는 얘기를 막 드라마 얘기를 끄집어낸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지역 공동체 복원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예로 든 거고 하여튼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지역 공동체 복원과 공공성 강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단위에서는 좀 실시간으로 좀 생계 곤란에 처해 있는 이웃이 없는지 좀 살피고 정부는 좀 더 큰 차원으로 어떤 포용적 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확고히 그 정책을 만들 때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사실 이제 기존의 이런 사업 방식을 벗어나서 뭔가 정말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처럼